성과가 인식보다 더 크게 칭송받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마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방 안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기억할 만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로 보는 사람들은 굳이 보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자기 지식을 증명하려고 서두를 때 당신은 뒤로 물러나 앉아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성의 역설입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고 절박함이 없으며 언제나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다섯수 앞을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음을 넘어 침묵을, 혼란 대신 명료함을, 반응보다 관찰을 더 중시하는 법을 배웠다면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있는 겁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게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깊이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살며 남들이 보려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첫째,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모두가 쉴 새 없이 떠드는 자리에서 실은 아무도 진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광경은 묘하게 불편합니다. 당신은 봐왔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주제를 두고 싸우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견을 던지고 침묵의 어색함을 피하려고 서둘러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벌써 10걸음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듣고 보고 말 사이의 빈틈에서 진실을 짜 맞춥니다. 그것은 소심함이 아니라 절제이며 에픽테토스가 말한 우리에겐 입 하나와 귀 2개가 있다 말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당신은 모든 공간을 소리로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그들의 말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힘은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느껴집니다. 모두가 들리려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드물고 드문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에게 침묵은 집과 같습니다. 명료함이 숨쉬는 곳입니다. 당신은 단지 참여하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할 가치가 있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시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는 없습니다. 인상을 남기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려고 말합니다. 당신의 차분함은 사람들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소음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들은 반응합니다. 당신은 방을 이기려 하지 않고 읽어냅니다. 강한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나누면 명료함이 아니라 혼란을 부른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이려다 너무 많은 것을 잘못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드러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이 당신은 절제합니다. 닫혀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지배하려고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들이 빙빙 돌게 두고 당신은 놓치는 것들을 흡수합니다.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모두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자랑하는 이들이 오히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지성을 증명하려는 사람일수록 불안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면 하지 말라.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그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완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잔돈처럼 흩뿌리지 않고 꼭 필요할 때에만, 가치 있는 곳에만 씁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감이 대부분의 연설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더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려는 겁니다. 반응과 응답, 소음과 의미의 차이를 아는 것.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 생기는 정적마다 불안을 느끼며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합니다. 카를 융근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내적 힘의 징표다. 남들이 들리려, 호감받으려, 인정받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그저 관찰하며 패턴을 모으고 통찰을 저장하며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가장 약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경쟁하지 않고 명료함을 줍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화의 수준을 높입니다. 이것이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성입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긴장과 압박 속에서 너무 많이 말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책이 가르쳐주지 못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묵이, 실망이, 그리고 오해받는 경험이 당신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드문 재능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죠.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다. 당신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는 대신 정연하기 시작했죠. 절제가 곧 힘임을, 관찰이 곧 무기임을.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 빨리 본심을 드러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진짜 의미 사이의 그 틈에서 당신의 지성은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주저함 없이 살아 숨쉽니다. 그러니 시끄러운 방 안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잊지 마세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멀게 느끼고 무심하거나 단절된 사람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주목이 아니라 자각이니까요. 이 세상은 목소리의 크기를 가치로 오해하지만 자각은 가장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인내하세요. 관찰하세요. 다른 이들이 보이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두세요. 당신은 이미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와서 입을 열면 그 한마디는 어떤 소음보다 더 길고 깊게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늘 행간을 읽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하는 건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감은 무시하고 모순은 흘려보내고 마음이 불편해도 좋은 쪽으로만 믿으려 하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이어서가 아니라 삶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믿음은 종종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걸. 당신은 누군가 옳은 말을 하고 웃으며 칭찬해도 그 기운이 이상하거나 타이밍이 어색하거나 눈빛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다른 이들은 그런 신호를 무시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패턴을 알아버리면 다시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걸 편집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함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과도한 생각이라 여기는 것을 당신은 관찰이라 부릅니다. 갈등을 원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의 직접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망설임, 회피, 행동과 말 사이의 모순 속에서 드러나죠. 당신은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하는 문의를 듣습니다. 군중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을 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은 그 무의식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메시지와 맞지 않는 순간, 반박자 늦은 침묵, 억지로 만든 흥분, 거래하듯 주는 친절, 웃는 입술에 담기지 않은 눈빛까지 다 봅니다. 이 능력은 당신을 특별하게 그리고 약간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쉽게 조종당하지 않으니까요. 매혹에도 동정심 어린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죠. 당신은 칭찬이 미끼일 때를 알고 누군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을 거울처럼 흉내내는 순간을 파악합니다. 남들이 기분 좋아하며 넘어갈 때 당신은 계산하죠. 그것은 통제욕 때문이 아니라 편안함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믿고 싶어하며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은 외면합니다. 부드러움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맹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편리함보다 명확함을 선택했기에 거짓말에 속기 어렵습니다. 이야기 속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읽어내고 원하는 걸 얻은 뒤 변하는 태도를 알아차리죠. 누군가 관심 있는 척 연기할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모든 걸 안다는 건 언제나 즐겁진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알아버린 그 자각 속에서 혼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며 흘려넘기는 대화 속에서조차 교묘한 조작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모두가 친근하다고 여기는 미소 속에 숨은 불만을 읽어내고 누구도 말로 꺼내기 전에 이미 몸짓의 미묘한 변화에서 질투를 짐작합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레이더를 지닌 듯한 감각이죠. 그런데 이 예민함은 동시에 방패이기도 합니다.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에너지를 앗아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허투루 주지 않게 하며 지나치게 빠르고 쉽게 깊이 믿지 않게 해줍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기다림이다. 당신은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의 본능은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을 때 당신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분석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사람을 성급히 정의하지 않고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분명히 삐뚤어진 순간 조용히 한 발 물러섭니다. 과시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접근을 차단할 뿐이죠. 이 조용한 경계선은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잠재력에 홀리지 않고 패턴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언행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대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해도 행동이 다르다면 행동을 믿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그 직감을 신뢰합니다. 최악을 가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그것이 옳았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죠. 당신은 그 성찰을 안팎으로 확장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수준의 통찰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길 원하지만 자신의 완벽히 꾸며낸 모습만 보이길 원합니다. 수용은 바라지만 반영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선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러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숨기려는 것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늘 반가운 일은 아니죠. 당신은 강렬하다, 거리를 둔다, 속내를 알 수 없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얕은 게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깨거나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것은 결코 유익으로 여기지 마라. 이는 눈앞의 진실을 못 본 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불편하더라도, 고립되더라도, 심지어 아프더라도 진실을 붙잡는 데 헌신합니다. 자기 기만만큼 위험한 것은 없고 선명히 보는 것만큼 강력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줄 사이를 읽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말 아래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지키고 선택을 이끌며 다른 이들이 무심코 빠지는 함정을 피하게 합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삽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적게 말하며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기심은 단순한 귀여운 성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고 왜? 라는 질문조차 드물게 던집니다. 왜 이것은 성공하고 저것은 실패하는지,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나를 불필요하게 거슬리게 했는지.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분해하고 질문하고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영상을 볼 때조차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훅, 편집의 선택을 분석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미소만 짓지 않고 그 배경과 의도, 목적지를 묻습니다. 이런 사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고들고 해부하고 호기심을 명확성으로 바꿉니다. 이는 단순히 영리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이해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게임의 규칙을 알아두되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명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은 패턴을 연구하고 성공을 역설계하며 결과에서 그 기원을 추적합니다. 다른 일을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에만 시야가 맑아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깬다. 당신은 그 둘을 모두 합니다. 세상의 리듬과 허점, 보상 구조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이를 내면의 나침반으로 걸러내죠. 그게 바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앞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강렬함을 과도한 분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당신의 호기심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전략적입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질문, 약점을 드러내는 질문, 영향력을 키우는 질문을. 당신은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흥미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다음으로 건설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들은 지름길을 쫓아가지만 당신은 전체 지도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길이 항상 가장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만약 사람이 항해할 항구를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호기심과 당신의 호기심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아이디어 속에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숙달을 향해 항해합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처럼 삽니다. 소비하고 반응하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머릿속에 기록하며 정신 모델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며 실시간으로 생각을 조정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 읽지 않습니다. 전략을 위해 읽습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보지 않습니다. 해독하기 위해 봅니다. 그 덕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때때로 지치게 만들지요. 때로 분석 없이 그냥 즐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뇌를 살아있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보상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당신은 봅니다. 기회가 트렌드가 되기 전에 포착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합니다.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 감지합니다. 이는 운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일러주듯 교육받은 자만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학교나 학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 교육은 의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끝없이 의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때 답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고 자신의 틀을 세우며 이점을 창조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스승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관찰자와 플레이어, 플레이어와 건축가를 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작위로 보이는 것이 내일 퍼즐의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상한 말, 실패한 프로젝트, 새로운 맥락에서 의미를 찾는 오래된 아이디어. 당신은 모든 것을 모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맞아떨어집니다. 몇 년 전 물었던 질문이 지금 당신의 답을 이끕니다. 그것이 당신의 학습 방식입니다. 당신은 전략가처럼 움직입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가 아니라 걸어가는 공간을 재형성하기 위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 항상 솟아오를 힘의 원천이 있다. 당신의 호기심이 주는 것은 바로 그 내적 힘입니다. 다른 이들은 가르침을 기다리지만 당신은 스스로 가르칩니다. 성장하려면 허락이 필요 없고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길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혼란스러워질 때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적응하게 하며 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트렌드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의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 시스템의 동기는 무엇인지,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안정적으로 서 있으면서 다른 이들은 휩쓸려 갑니다. 당신의 왜? 라는 질문은 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위치를 잡고 실수를 피하며 상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귀여운 게 아니라 강력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쇼에 몰두할 때 당신은 대본을 연구합니다. 결과에 반응할 때 당신은 디자인을 추적합니다. 답을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호기심을 무기가 아닌 방해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호기심이 강한 게 아니라 조종되고 집중되고 깨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다루기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알고 싶어 하며 그 지식을 활용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그것은 강제가 아닌 이해로 현실을 구부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이 방에 앉아 생각만 하며 완벽하게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소음으로 채우고 싶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고 현재에 머물며 에너지를 얻는 그 느낌. 만약 느껴봤다면 그것이 얼마나 드문지 이미 알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함 속에서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끝없이 스크롤하거나 자극에서 자극으로 뛰어다닌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의 마음은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오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도 상상 속에서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돌아보고, 그려보고, 다시 재생하고, 분석할 수 있다. 단 한 발짝도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고서 말이다. 이건 그저 독특한 성격이 아니라 조용한 천재성의 한 형태다. 자기 생각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길러내지 못하는 정신적 힘이다. 타고난 게 아니라 당신이 훈련한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방해받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어떤 앱이나 영상보다 더 큰 창의성, 통찰, 그리고 명확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칼 융기 말했다. 고독은 나에게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치유의 셈이다. 그 의미는 당신이 직접 느껴봤을 때 훨씬 깊게 다가온다.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영한다. 고독 속에서 생각은 줄어들지 않고 확장되기 때문이다. 더 예리해지고 더 많이 연결되며 당신이 되어갈 모습을 빚어가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늘 멍하니 공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은 지구력이 있다. 하나의 생각을 오래 붙잡고 여러 각도에서 뜯어보고 더 정교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정신적 지구력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만 깊이 생각해도 지쳐버린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공간에서 오히려 살아난다. 고요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마음이 자유롭게 놀고 탐구하고 해결하고 상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받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다. 인간이 자신 안에서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세상이 시끄러워질 때 당신은 안으로 향한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되짚어보며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지 생각한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그린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대신 자신의 의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침착해지고 조금 더 자립하게 되며 조금 더 당신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지루함이 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루함은 자기 안에 삶을 구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위협이다. 내면이 빈 사람은 외부 세계에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콘텐츠를 끝없이 소비하고 이유도 모른 채 앱을 켠다.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정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정적을 슈퍼파워로 바꿨다. 당신은 깨달았다. 마음이 스스로 즐길 만큼 강하다면 끝없는 방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세네카는 말했다. 다가올 일에 불안해하는 마음은 불행하다.
그렇다면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어떨까? 외부 자극을 향해 서두르지 않고 지금의 뿌리 내린 채 차분히 생각을 풀어가는 마음은 단지 평온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다. 시급함이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명료하게 사고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압박 전술을 꿰뚫으며 충동적인 유혹에 저항한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마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흐려질 때에도 계속 생각하는 힘.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고요가 불편하고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진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불편했던 건 고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다루는 힘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당신은 시작했다. 패턴을 의식하고 집중력을 단련하며 상상의 폭을 넓혔다. 성찰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이제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을 형성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오기를 기다릴 때 당신은 스스로 안에 흥미를 만들어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마음의 에너지가 삶의 본질이다.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은 연결을 발견하고 세상이 자극을 던져주지 않아도 스스로 몰입의 원천이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자신감을 쌓아주는 자유. 완전한 고요 속에서도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확신에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 언제나 충분하다는 확신. 이런 존재감은 오늘날 드물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세상 속에 산다. 매 순간 새로운 알림과 경고,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밀려온다. 그런데도 당신처럼 그 모든 것을 버티고 자기 생각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단순히 대단한 것을 넘어 혁명적이다. 당신은 더 이상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저 그것을 지켜볼 뿐이다. 반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무의미한 분주함 속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을 가진 채 현재에 머문다. 그래서 누군가가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침착하며 흔들림이 없을 수 있지? 그 이유는 당신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집이유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은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시끄러운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만 존재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강해지고 고독 속에서 날카로워지며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한다. 당신은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마음이 항상 일하고 탐구하며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움직이는 숙련의 징표다. 그러니 계속 그것을 키워라. 바깥의 세상이 끝없이 당신의 시선을 빼앗으려 할 때 안으로 향하는 능력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당신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움직인다.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유명인 이름을 꺼내고 반쯤 기억나는 책 내용을 꺼내며 자신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뒤에서 앉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공간을 채우게 둔다. 그들이 보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말할 것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이 필요한 순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침묵한다. 이런 절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힘에서 나온다. 당신은 알았다. 자신의 지성을 증명하려 드는 것은 힘을 가장 빠르게 잃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설득하려는 순간 이미 힘을 내주고 그 가치를 타인의 인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것은 당신의 방식이 아니다. 당신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것을 원한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람들은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움직이고 결과로 말하게 한다. 세네카가 말했듯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갈망하는 건 가장 은밀한 형태의 빈곤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면 그들의 의견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놓는 법을 배웠다. 남을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는다. 똑똑해 보이기 위해 말을 자르지 않는다. 박수를 쫓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당신은 이력서나 업적을 과시하지 않는다. 모든 성취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단순해 보이게 두었다가 이미 그들을 앞지른 후에야 깨닫게 한다. 그것은 기만이 아니라 전략이다. 과소평가받는 것이 선물임을 받아들였다. 칼 윤기 말했듯 가장 위험한 것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방식이다. 낮은 음성, 그러나 강한 파급력. 당신은 모든 곳에서 빛을 내야 한다는 욕구를 버렸다. 모든 공간이 당신의 빛을 볼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다. 절제 속에 힘이 있다. 참는데 지혜가 있다. 대체로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동은 적다. 끊임없는 관심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자신과 화해했다.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향상되길 원한다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은 바로 당신의 길과 맞닿아 있다. 단기적인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기전은 언제나 인내로 두는 사람의 목심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지 않는다. 침묵을 변호하지 않는다.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 침묵은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전략은 들키지 않을 때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말했을지도 모른다. 인정을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이 가르쳤다. 실수가 가르쳤다. 과도하게 노출된 경험이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고요를 선택한다. 집중을 선택한다. 거칠애보다 깊이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진척 상황을 세상에 알릴 때 당신은 실제로 전진한다. 소음을 흘려보내고 유행이 사라지도록 두며 유행과 무관하게 오래가는 것을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방식이다. 자신의 가치를 토론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삶이 그것을 드러내게 둔다. 말보다 행동을 선택하고 소리 없이 움직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다. 힘이란 요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임을 알기에. 당신의 차분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이고,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다. 당신은 수동적이지 않다. 정확하다. 다른 이들이 소음을 존재감이라 착각하는 동안 당신은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있다. 모두가 당신의 다음 움직임을 안다면 그것은 막힐 수 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면 막을 수 없음을 알기에 계획을 지키고 조용히 움직인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가장 크게 떠드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경우는 드물다는 것. 그들은 실속 없는 소음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사유와 훈련 속에서 본질을 쌓아왔다.
의도를 알리는 대신 기회를 다듬는 데 시간을 써왔다. 당신이 만든 책에는 칭찬이 아니라 목적을 원동력으로 삼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진정 자신을 알면 타인이 이해하길 구걸하지 않는다. 오해하게 둔다. 작게 생각하게 둔다. 추측하게 둔다. 진실은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음을 알기에 결국 당신을 과소평가한 이들은 더 주목했어야 한다고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쯤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앞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자랑하지 않는다.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옥상에서 계획을 외치지 않는다. 침묵 속에 움직인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낀다. 지성은 스스로를 알릴 필요가 없다. 그저 조용히, 날카롭게, 그리고 막을 수 없이 움직일 뿐이다. 또한 당신은 남들에게 그것이 마치 그들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른바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는 지능이다. 대화를 지배하지도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지도 않는다. 대신 귀 기울여 듣고 절제된 말과 부드러운 유도로 상대를 진실로 이끈다.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느끼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말하는 것은 거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 오히려 그들의 저항만 키울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 깨닫게 이끄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소통이다. 미묘하고 강하며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올흠에 중독돼 있다. 이기기 위해 논쟁하고 중간에 끊고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인다. 하지만 당신은 그 단계를 넘어섰다. 자아가 진전을 막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간다.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논쟁 대신 씨앗을 심는다. 대화를 이끌어 상대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답을 찾았다고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 당신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 뒤에서 역할을 했음을 안다. 이것이 조종이 아니라 지혜이자 성숙함, 그리고 스토아적 전략이다. 당신의 영향력은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 심리의 깊숙한 구조까지 닿아 있다. 당신은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알고 정체성이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변화가 자기 정체성과 맞아떨어질 때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래서 당신은 직접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자아상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시야를 넓혀준다. 그것은 예술이며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네카는 말했다.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스포트라이트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신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중독에서 이미 자유롭다. 당신은 누군가의 깨달음 뒤에 숨은 대필 작가가 되는 걸 개의치 않는다. 당신은 이제 안다. 진정한 영향력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조용할수록 더 깊이 스며들고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통찰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품는다. 물론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예전에 당신은 사람들을 고치려 들고 토론 속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설득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자존심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는다는 것을. 그렇게 당신은 변했다. 한 걸음 물러나고 굳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되려 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게 두고 말 속에 담기지 않은 뜻을 듣는다.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 때 그것은 승리를 위한 말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기 위한 말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말한다. 당신은 그 차이를 살아오며 느꼈다. 덜 말하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무겁게 말한다는 것을. 반응이 아니라 성찰에서 나온 말은 깊이 꽂힌다. 그래서 당신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두고 그들의 속도를 존중한다. 당신은 안다. 영향력이란 통제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명료함은 꼭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로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억지로 내리치는 망치가 아니라 조용히 불을 붙이는 불꽃. 거친 힘이 아닌 방향을 살짝 바꾸는 미묘한 손길. 보이지 않는 인도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지배하려 애쓸 때 당신은 기억한다. 당신의 힘은 압도하는 데 있지 않고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당신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움직인다.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계를 흐린다. 모욕을 느끼면 바로 감정을 폭발시키고 반대 의견엔 자존심을 지키려 싸움을 건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침착함이다. 반응과 응답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순간 당신은 많은 이들이 평생 알지 못하는 내면의 힘을 쥔다. 누군가 당신을 건드리면 분노는 느끼지만 표정으로 상을 주지 않는다. 자신을 설명하거나 가치를 방어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고요해진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다. 윤근 말했다. 행복한 삶에도 어둠은 있다. 당신은 그 어둠, 그 자극, 그 얕잡아보는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흔드는 대신 벼리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해한다. 그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다. 조다. 당신의 감정을 무기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안다. 즉각적인 반응은 힘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것을. 그 순간의 충동이 상황을 지배하게 놔두는 건 스스로의 권한을 넘겨주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은 더 강한 무기를 키웠다. 참을성,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계산된 지연. 당신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준다. 그들이 스스로 진짜 모습을 드러낼 틈을 준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당신의 말은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배어든다. 세네카는 말했다. 검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손 안의 도구일 뿐이다. 당신의 침묵은 칼집이고 당신의 생각은 숫돌이다. 당신이 움직일 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비롯된다. 이런 절제는 드물다. 모두가 매 순간 생각을 쏟아내도록 길러진 세상에서 절제는 종종 오해받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갈등을 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은 피함이 아니라 때를 고르는 일임을. 당신은 더 이상 옳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감정 싸움에서 이기려 애쓰지 않는다. 진짜 승리는 침묵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당신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고 있었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누구나 화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지금의 당신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는 모든 반응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시간, 평온함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려 해도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둡니다. 추측하게 둡니다. 이겼다고 착각하게 둡니다. 그들이 미리 축하하는 동안 당신은 관찰하고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이 결정했을 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게임을 끝냅니다. 당신이 압박을 다루는 방식에는 스토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대해서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를 깨달으면 진정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원칙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나쁜 기분 때문에도 평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시험하려 해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긴장을 흡수하면서도 그것이 행동에 스며나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싸움을 기대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놓는 것은 평온, 침착, 그리고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외침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말과 함께. 그리고 그 불편함은 어떤 논쟁보다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배신이든 무시이든 노골적인 부당함이든 당신은 그것들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폭발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했고 조정했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당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장기전을 합니다.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압니다. 모든 전투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의견이 답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맞서기로 할 때 그것은 강하게 울립니다. 드물기 때문에,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의 통제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날이 서 있고 단 한마디에 폭발합니다. 작은 불편에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사건과 반응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멈추고 돌아보고 생존이 아니라 힘의 자리에서 행동하도록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숙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립니다.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지쳐가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고 소음이 사라질 때 조용히, 날카롭게, 단호하게 앞으로 나섭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훈율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잊히지 않는 이유는 자주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어렵지만 더 높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반응 대신 침착함을 선택했습니다. 힘을 낭비하는 대신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순히 압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압박을 성장, 통찰, 타이밍으로 바꾸는 사람. 세상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품위와 힘, 그리고 정밀함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 스토아적이고 전략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온함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침묵, 인내, 기피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날카로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가장 크게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만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계속해서 당신이 가진 조용한 힘을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스토아 저널이었습니다.